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드라마 작은 아씨들 편, 이번 영상에서는 차명재산으로 만든 장학재단 그 적법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작은 아씨들 6화에서 박재상은 흑수저 출신의 자수성가형 변호사로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오인경이 박재상의 친부가 사실은 생전 약 8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박재상은 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데요. 2013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아버지는 80억 원이 아니라 총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제 장인어른 원기선 장군의 차명 재산일 거란 의혹, 조사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그 재산을 한 푼도 빠짐없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사용하자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재단은 현재 총 4개, 380억 규모고요. 한 해 평균 1,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수학자 김유택, 우주공학자 설민수, 피아니스트 박창일, 건축가 문도영, 수영선수 강찬희, 태권도 선수 김혁중, 일일이 호명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원령재단으로부터 쭉 이어온 저희 박재상 재단의 장학생 명단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차명재산으로 출연한 장학재단 문제 없을까요? 장학재단이 정말 많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해 삼성, 현대, LG, 두산 등 주요 그룹 및 오너가 출연한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공익재단은 문화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익재단 상위 20곳의 총 자산이 약 10조 가까이에 달합니다. 재계서열 1위인 삼성은 7개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총수입과 총지출이 1조를 넘습니다. 상위 20곳 기업재단 예산 지출의 87%가 교육 불평등 및 삶의 질 저하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공익재단이 장학재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공익재단은 설립자가 출연해 만든 설립자 중심의 재단과 기업에서 자원을 출연하는 기업 중심의 재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재단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설립자나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돈세탁, 조세회피, 꼼수, 사익 편취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재벌가를 다룬 드라마에 꼭 등장하는 단골 아이템도 재단이죠. 작은 아씨들에서 박재상이 설립한 박재상 재단은 설립자가 출연해 만든 설립자 중심 재단인데 설립에 기반이 된 출연재산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차명재산이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돈이 쓰인다면 문제 없는 걸까요? 출연재산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800억에 가까운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의 대가성 부정청탁 가능성 여부 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체부는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 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하였기에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는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자녀재산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일단 차명계좌, 차명재산 등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법상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최대 90%의 세금을 물립니다. 이후 개설된 계좌는 세금만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점을 차명계좌를 보유한 시점, 해당 계좌에 입금한 시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고 차명예금을 사용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험성이 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박재상은 아버지로부터 차명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니 고의나 부주의 여부를 떠나 신고 대상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익금액 등을 탄로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명재산임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때문에 장학재단의 부동산을 쾌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면제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거기에서 나온 임대소득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임대소득은 법인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장학재단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정도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쌓은 후 5년 내 이를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박재상 재단이 법인세도 잘 내고 공익적 목적으로 재산을 잘 운영했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나 700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재단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 출연부터 재단 운영에 이르기까지 불법 투성입니다. 2018년 자금 유용 혐의로 트럼프 재단이 해산되었고 재단이 해산돼도 불법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를 받습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모든 재단이 불법의 온상지는 아닙니다. 진정성을 갖고 활동하는 재단은 사회적 존경과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재벌이나 기업이 출연한 재단들의 의도나 운영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의 행태로 전체 공익재단을 폄하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작은 학시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로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드라마 보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